진짜 소통의 고수들의 비법을 알아낸 거예요. 자기가 드러나지 않고 남이 드러나게 하는 거. 아, 이게 바로 소통의 고수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기서 들어먹는다는 느낌이 들어야 나도 얘기를 하는데 막 안 듣고 있어. 어디야? 왜 안 들어와? 더 막 일부러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애가 뭐를 잘못했을 때 기다려주는 엄마가 있고 몰아치는 엄마가 있어요. 둥글둥글 수박 웃봉지 떼뜨리고 세상의 모든 엄마들이 가라. 응, 가. 응, 엄마 항상 미안하다. 엄마가 어쩔 게 없어. 미안하다. 이 강의를 들으면서 선생님께 참 좋은 걸 배우고 가네요. 왜 그러세요? 왜요? 갑자기 이렇게 등장하니까 낯설어요. 오늘은 저희가 마지막 시간이어서 네. 제가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소통의 고수 되기. 네. 고수하고 이 옷하고 연관이 있죠?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소통의 고수 되기라는 주제로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여대에서 강연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여학생이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오빠가 군대에 갔어요. 기다려야 하나요? 말아야 하나요? 남편이 외국에 출장을 갔어요. 기다려야 하나요? 말아야 하나요? 진짜 고민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좋아한다면 기다리세요. 근데 좋아 보였다면 기다리지 마세요. 좋아 보였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묻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과 좋아 보이는 거는 무슨 차이인가요? 좋아하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고 좋아 보인다는 것은 좋아한다고 생각했지만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거예요. 오빠가 군대에 간 건 찬스예요. 새 오빠를 만날 찬스가 아니라 이 오빠를 정말 좋아했는지 이 오빠가 좋아 보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찬스입니다. 우리 여학생은 그 오빠를 좋아했던 것 같나요? 그 오빠가 좋아 보였던 것 같나요? 그랬더니 여학생이 가만히 있더라고요. 뭐래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소통의 완성은 대가 지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좋아한다고 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남편이 연애할 때 집이 먼데도 바래다 주잖아요. 그렇죠. 남자 집은 파주, 여자 집은 여주. 그래도 바래다줘. 그래도 바래다 줘. 바래다줘. 네. 운전하다 토가 나오는데 그래도 바래다 줘. 진짜. 엄청 막혀. 오면서 후회도 엄청 막혀. 그리고 이렇게 말해. 너무 짧다 길이. 진짜. 근데 나중에 결혼해봐요. 사랑이 떨어져. 호르몬이 안 나와. 사리가 나와. 그러면은 여보 저기 버스 정류장까지 좀 나오면 안 돼? 그러면 그냥 와. 당신 얼굴이 안전지대야. 어느 날 이런 때가 오잖아요. 사람은 반드시 사랑하면 대가를 지불하는데요. 네. 저는 그 여대에서 강연을 끝나고 여대를 이렇게 한 바퀴 둘러보는데 되게 흥미로운 걸 발견했어요. 교내에 나이가 상당히 많으신 좀 럭셔리해 보이시는 할머니들이 매우 좋은 차를 타고 상당히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분들은 누굽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학교의 앞에 이름을 얘기하면서 그 학교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제가 나온 대학교 아시죠? 네. 명문대. 알죠. 해병대. 네. 맞아요. 해병대. 그래서 해병대 나왔는데 그러면 해병대잖아요. 그러면 해병인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들을. 그리고 그냥 그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해병대라고 하면 그 학교의 설립 정신으로 사는 사람을 해병인이라고 한다는 거죠. 해병대 나오신 남편이 있다면 아실 거예요. 길거리에서 자기 후배들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말해요. 너 몇 기야? 맞아. 그럼 기수 뭐, 물어요. 그럼 뭐 필수 뭐 724기입니다. 그럼 그래 나 232기인데 니네 휴가 나왔구나. 뭐 돈 없지? 그럼 막 이게 5만 원, 10만 원을 줘요. 돈도 줘요? 야, 해병대가. 처음 봤는데도. 그래가지고 방이 나왔는데도 저도 해병대입니다. 우리 조용구 학생 같은 사람. 저는 해병대랑 썩여요. 그렇죠. 술값 얻어보려고. 그런데 이게 저 거기에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 한국 사람이 있고 한국인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내 부모님이 한국 사람, 나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럼 이 사람은 그냥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한국인의 정신, 한국인의 역사, 한국인의 혼을 알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한국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순간 나는 한국 사람이지 한국인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한국의 역사나 전통이나 우리의 뭐 할머니, 할아버지 그 위에 분들이 뭐 지켜왔던 그 무엇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그날 우리의 한국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연주를 하신 거예요. 그 대단히 많은 한 2,000명이었거든요, 학생들이. 그래서 그 연주를 하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살짝 부끄러운 얘기지만 전 한국 음악을 그날 실제로 바로 옆에서 처음 들었어요. 그리고는 제가 강연이 그 다음 시간인데 음악에 집중하느라고 긴장하는 게 없어져 버렸어요. 여대생 2,000명이면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왜요? 결혼한 아나운서 셋은 전혀 긴장이 되지 않아요. 그냥 편안해요. 편안한데 여대생 2,000명이 있는데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 음악이 너무 좋다 보니 제가 긴장한 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들었던 한국 음악을 여러분께 오늘 꼭 소개하고 싶어서 우리 한국 음악 하시는 분들을 오늘 초청했어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야금을 들어볼 텐데요. 우리가 여러분 처음엔 좀 템포가 여유 있는 걸 들어볼까요? 좀 휘몰아치는 걸 들어볼까요? 섞어서요. 섞어서 어디서 먹던 버릇이에요, 조용구 학생! 짬짜면도 아니고. 섞어서. 자, 근데 보통은 우리가 이런 악기를 들을 때 되게 현란하고 빠르고 아주 손에 아주 뭐 이런 기술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날 제가 한국 음악, 가야금악에 감동을 받았던 건 현란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제가 늘 강의에서 소통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주 키워드와 똑같은 키워드가 가야금에 있는데 그것을 소리로 느꼈어요. 우리 가야금의 진양조라고 하는 곡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그날 뭐에 되게 감동을 받았냐면 사람이 소리를 하나 이렇게 탁 선을 튕기고 나서 그 나머지의 여운을 듣고 그날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사람 안에도 여운이 있는 사람이 있고 계속 빽빽 소리를 지는 사람이 있다. 이 엄마들 중에서도 보면 애가 뭐를 잘못했을 때 딱 얘기하고 기다려주는 엄마가 있고 계속 방울뱀처럼 몰아치는 엄마가 있어요. 맞아. 엄마 얘기할 때 엄마가 몇 번 얘기 그래, 맞아. 엄마 성격 알아볼라. 조씨 같으니라고. 그러니까 진짜 방울뱀이 오랜만이죠. 그렇죠? 자, 그런 아내도 있고 그런 엄마도 있어요. 소리를 막 내는데 그 소리를 계속 듣잖아요. 뭔가 피곤한 게 있어요.
근데 뭔가 소리를 하나 띵 하고 사람을 기다려주는 그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음악을 듣는데 되게 마음에 여유가 찾아오는 거예요. 사람이 돈이 있다고 다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자가 이쁘다고 늘 행복한 것은 아니죠. 경험이 없기 때문에 대답을 하지 않으시네요. 이쁘면 사랑받고요. 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러니까 행복할 수밖에 더 있겠어요? 자, 중요한 건 이거죠. 많이 먹는 게 중요하지 않죠. 적당히 먹는 게 중요하죠. 예. 빨리 하는 게 중요하지 않죠. 적당한 때에 해야 인간은 행복하거든요. 네. 빨리 한다고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결혼 빨리 하고 이혼 빨리 하고 또 결혼 빨리 하고 뭐가 그렇게 좋아요? 사람은 적당한 때 해야죠. 소리도 정답이 어디 있어요? 적당해야 좋은 거지. 템포의 정답이 어디 있겠어요? 적당하고 그 상황에 맞고 그 사람들 마음에 맞아야 좋은 거죠. 근데 우리는 계속 빨리, 더 많이, 빨리. 네, 더 세게, 더 화려하게 그렇게 원하잖아요. 그런데 뭔가 그날 아주 이 여운 있는 음악을 들었는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 확실히 여유 있는 사람이 여유 있는 악기를 만든 것 같아요. 그 정신을 갖고 만든 우리의 선조들은 뭔가 그 여운을 갖고 있었고 그 여운을 원했기 때문에 이런 악기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악기로 되게 빠른 템포도 연주할 수 있었지만 한번 탕 누르고 현을 튕기고 나서 그 여운을 느낄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왜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조용각 씨. 자, 보세요. 저는 사람들이 여유 있고 여운을 얻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행동 중에 되게 단순한 것이 차를 마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자, 차를 마실 땐 어떻게 해야만 여유가 생길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차를 마실 때는요, 되게 간단해요. 차만 마시면 돼요. 뭐라고요? 차만 마신다. 차만 마셔야 돼요. 그리고 한숨이 떨어지는 여운이 있어요. 이게 마치 현을 튕기고 나서의 여운이 있는 것처럼 그 여운이 있는데 그 여운까지를 자기가 기다려주는 거예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차를 이렇게 한 잔 마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차가 향이 있으면 사람을 훨씬 더 편안하게 내려줘요. 그리고 제 목소리도 지금 순간 약간은 안정됐어요. 안정되게 바뀌었을 거예요. 소리를 바꾼 게 아닌데 숨이 바뀌니까 소리가 그렇게 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 차를 마실 때 어떻게 마시냐? 생각을 하면서 마시죠. 이렇게 마셔요. 자, 보세요. 차를 마시면서 그게 차든 커피든 물이든 뭐를 했어요, 방금 제가? 생각을 하거나 고민을 하거나 근심을 하거나 누구를 험담했죠. 그러면 이건 차를 마셔서 여운이 생긴 게 아니라 차를 통해 근심을 마신 거거든요. 차를 통해서 염려를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유로워지려고 여유로워진다는 건 한숨 내린다는 거거든요. 그 한숨을 내리려고 할 땐 차를 마실 땐 차만 마시고 그게 한숨 떨어지는데 10초도 안 걸려요. 그걸 기다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뭘 하나 이렇게 땅 하고 나서 그 여운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너무 조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하니까 더 많이 먹어도 배가 부르지가 않는 거죠. 집에 우리의 물건들이 상당히 많은데도 항상 마음이 어디 가 있고 먼저 가 있으니까 여유가 없고 여운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유가 없고 여운이 없잖아요. 그러면 목소리가 어떻게 되냐면 약간 이렇게 돼요. 사람이 여유가 없으니까. 뭐 홈쇼핑에서 막 사들이고 막 집에 막 이렇게 물건 사들이는 것도 똑같은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홈쇼핑에서 물건 사라고 할 때도 목소리를 천천히 해요, 빨리 해요? 빨리 빨리 하죠. 엄청 소리. 임박. 그렇죠, 그렇죠. 빨리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 아니면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아이고, 얼마나 많이 사봤으면 우리 조영구 학생은 멘트를 다 외우고 있네요.
자, 그렇게 막 탁박이. 근데 대부분의 물건은요, 90% 이상은 반드시 있지 않아도 되는 물건이래요. 그래서 그 한국의 음악을 듣는데 그게 뭔가 이렇게 채워지면서 훨씬 물건을 더 사야 되겠다. 뭘 더 먹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걸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여유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엄마가 우리는 9번을 수업을 했어요. 엄마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뭐 아내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그런 건 보통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아는데 내 마음에 뭐가 없는 거예요? 여유. 여유가 없는 거죠. 즉 공간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공간이 없으니까 자꾸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라 그러니까 사람이 더 조급해지고 지켜야 될 일은 많고 그리고 또 들으면 이렇게 되죠. 아유 누가 저거는 거 모르나? 다 알지 뭐. 저 했단 말까 또 이거 안 돼 저런 거. 뭐 저거 아침마다 뭐 맨날 들으면 되나 저거? 안 된다고 저런 거는. 연기 잘한다. 그래서 이런 게서 모든 걸 믿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사랑을 믿지 않아요. 그럼 되게 알콩달콩 사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좋다 이러지 않는다고요. 이렇게 말해요. 오래 못 가. 언니가 딱 얘기한다. 너 오래 못 간다. 조만간 언니한테 상담받으러 오게 돼 있어. 왜? 본인은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좋은 관계가 안 됐으면 나중에는 사랑을 믿지 않는다고요. 맞아요. 저는 오늘 되게 마음이 불편하네요. 왜요? 제가 오늘 이제 녹화하기 전에 아침 출근길에 아내가 옷을 다른 걸 입고 가라고 얘기를 하길래 야, 네가 지금 누구한테 옷 지적질이야. 너나 잘 입어. 그렇게 얘기를. 되게 못되게 얘기했다. 그리고 이제 녹화 오기 전에 1시간 전에 어머니가 백화점에 가서 제 티셔츠를 사시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그랬더니 엄마가 산 거 나 요즘 안 입어. 이렇게 한 거예요. 얼마나 제가 다 정말로 진짜 상처를 준 것 같아서 오늘 막 마음도 불편하고 선생님 강의를 들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진심으로 저기 농담하지 말고 아내하고 엄마한테 진심으로 한마디 하세요. 일단은 저에게 누군가 선물을 해주고 저희가 잘 되기를 위해서 얘기를 해준 거니까 말 잘 들을게요. 우쭈쭈쭈쭈. 우리 가야금 연주자분이 연주를 하시고 또 우리 한국에 뭐가 있죠? 민요. 창. 소리가 있죠. 소리 하시는 분의 소리를 들었는데요. 이게 또 소통의 법칙과 너무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우리 소리 하시는 분을 초청해서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황의 말 듣고 산호주령을 거쳐버리고 보선발로 우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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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신봉사 깜짝 놀래. 아버지라니. 네가 날 들어 아버지. 네가 날 들어 아버지. 나는 아들도 없고 딸도 없소. 남동녀에 따라 나물에 빠져 죽은 지가 우금 3년인데 네가 날 들어 아버지요. 아이고 아버지. 여태도 널 못 드셨소. 자, 제가 뭘 느끼냐면 강연을 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벨트를 하고 요즘 옷들은 아무래도 조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복을 보면은요. 어떤 생각을 그날 들었냐면 한복의 되게 가장 큰 특징은요. 격이 있는데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이게 사람의 소통이라는 게 되게 격이 있는데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어려워. 어렵다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하고 살면은 되게 불편해요. 맞아. 남편한테 꼬박꼬박 존댓말을 쓰는데 뭔가 불편해요. 맞아. 네, 여보, 네,
알아서 하세요. 네. 조씨 집안이 어련히 알아서 하실까요? 네, 네. 그런 경우 있죠. 분명히 말은 존칭을 쓰고 예의 바르게 하고 상대방을 위하는 말들을 하는 것 하지만 같은데 전혀 편하지가 않아요. 그래 맞아요. 오히려 빈정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복은요. 겉은 되게 격이 있는데 속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이제 전체적으로 배나 이런 곳을 편안하게 숨 쉴 수 있게 하니까. 아, 배도 가릴 수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 배가 나와도 한복을 입으면 안 나와 보이는. 안 나 보이고. 티가 안 나고 임신을 해도 티가 안 임신을 해도 티가 안 나고 임신을 안 했는데 배가 나와도 티가 안 나고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전 정말 좋은 소통은요 사람을 가려주는 것 같아요. 단점을 가려주는 거. 그렇죠. 여성분들은 여기에 이제 살에 대해서 민감한 분들 많잖아요. 그리고 얼굴에 주름도 민감한 분 많죠. 그래서 방청객분들 이렇게 웃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게 하나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나이 들고 배가 나오고 뭐 힙이 좀 처진다든지 허벅지가 굵어진다든지 그러면 그거 보여주고 싶지 않다고요. 근데 그것을 가려주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는 더 중요한 건 조이지 않아서 그 사람을 숨쉬게 해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목이 그렇죠. 되게 예의 있는 사람인데 남의 숨을 조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좀 직원들한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항상 제가 맞는 말을 하고 이렇게 말한 거죠. 내가 틀린 말 하니? 맞아. 그럼 내가 틀린 말 하냐고. 봐봐, 내 말대로 한 사람만 다 잘 됐어. 그러니까. 그리고 내 말대로 안 한 애들은 잘 안 됐어. 맞아요. 난 성격이 원래 이래. 맞아. 저는 한복을 생각하면서 되게 미안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희 직원한테. 그리고는 제가 왜 그랬는지를 생각해 보니 저는 항상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한테 그랬던 것 같아요. 야, 니네랑 나랑 공동이야. 난 내가 널 책임지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는 그러지 않아. 아, 맞아.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되게 항상 유머러스하게 말하는 거예요. 기분 좋게. 웬만하면 기분 안 나쁘게. 그래서 이제 직원들이 선생님, 교수님, 저희를 그냥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모르는 사람으로 네, 그냥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네? 원래 선생님은 방송에서 만나신 분들한테는 친절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한테만 이럽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때마다 저는 또 뭐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옷은 옷으로 비유하면 완전히 몸에 탁 달라붙고 되게 격이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의 숨을 못 쉬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내 남편의 숨을 좀 쉬게 하는 사람일까요?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을 좀 숨을 쉬게 하는 사람일까요? 공부를 많이 할수록 아이들이 숨을 못 쉬는 집안이 있어요. 엄마나 아빠가 똑똑할수록 아이들이 되게 안 되는 집이 있어요. 맞아. 네. 그리고 그 엄마 아빠는 이렇게 말해요. 니들은 내가 뭐를 안 해줬길래 이렇게 되니? 엄마는 호롱불에 공부를 했어. 경냐도 호롱불에. 엄마는 달빛에 공부를 했어. 달빛에. 엄마는 월남 때 내려와가지고 아무것도 없었을 때. 네 애비 만나가지고 엄마는 오늘 여기까지 됐어. 근데 엄마가 그냥 니들한테 안 해준 게 뭐가 있어? 해달라 그러면 다 해주지. 레슨 붙여주지. 옷 사주지. 부채 사주지. 그러니까 얼마나 숨이 막히겠어요. 숨은 영혼과 동의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조인다는 건 그 사람 마음을 조인다, 영혼을 조인다는 말이거든요. 숨이 들어오지 못하면, 숨이 불편하면요, 그게 소리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게 너무 타이트한 옷을 입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슴도 조이고 노래하기가 훨씬 불편하잖아요. 근데 한복은 격이 있으면서도 그 사람이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 때로는 내가 열등감이라고 생각했던 내 몸매 모든 것을 다 가려주면서 지켜주면서 그 사람을 편안하게 한다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게 바로 소통의 고수다. 격은 있는데 편안한 사람. 네. 분명히
부모님이 많이 배우고 공부를 많이 하고 의식이 있고 바른 말을 하는데 아이가 피곤한 집이 있거든요. 그건 틀린 말을 했기 때문에 피곤한 게 아니라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했기 때문에 피곤한 거죠. 계속. 그렇죠. 그리고는 여운도 없고 그냥 맞는 말을 계속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숨이 원활하게 돌아가지가 못해요. 어쩌면 인간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긴장하지 마세요. 여보, 빨리 들어와. 이러지 말고 빨리 들어오는 무언가를 마련하면 좋은 것 같아요. 네. 조용구 빨리 들어와. 그럼 빨리 들어가나요? 아니요. 더 늦게 들어가요? 더 막 일부러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막 아내가 어디야? 왜 안 들어와? 지금 몇 시인데 안 들어와? 그러면 일부러 더 늦게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좀 빨리 들어가게 돼요? 여보 좀 빨리 좀 들어오면 안 돼?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면 빨리 들어가고 싶죠. 이래도 되죠. 여보, 오랜만에 친구들 만났으니까 재밌게 놀다 들어와. 그럼 빨리 가고 싶어요. 진짜 그렇다. 그거 보세요. 당신 남자가 쪼잔하게 친구들 사이에서 너무 빨리빨리 들어오고 그러지 마. 요즘 방송하느라고 스트레스 받았는데 당신 좀 놀다 들어와. 아니요 여보 나 빨리 갈게. 아니야 여보. 아니야 여보. 간다고. 지금 아니 집에 새아빠가 내가 왔어. 간다고. 새아빠가 왔어. 새아빠가 왔어? 응. 그러니까 당신은 안 와도 돼. 잘 살아라. 자, 그 사람이라는 게 뭔가 편안하게 해서 편안해져야지. 야 편안해져라. 맞아. 그리고 저는 성악을 했잖아요. 가장 이게 안 좋은 코칭이 뭐냐면요. 편안하게 해 이거예요. 아니면 힘 빼. 힘 빼 이러잖아요. 턱에 힘 빼 이러잖아요. 그러면 의식이 들어가면서 힘이 더 들어가요. 그냥 힘이 빠지게 해주면 되거든요. 그렇지. 네. 힘이 빠지게 해주면 되는 건데 오늘의 이 주제가 뭐죠? 소통의 고수되기. 고수. 우리 이제 고수 선생님이 있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보통은 판소리를 들을 때 누구를 보통 보죠? 소리하시는 분이요. 소리하는 분을 보죠. 근데요, 소리하는 분을 진짜 소리하게 하고 소리하는 분을 가장 자기의 능력을 끌어내는 건 선생님이 누구죠? 고수세요. 지금 손가락도 이렇게 하시잖아요. 보통 아내들은 남편을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야 빨리빨리 들어와 조용구. 진짜 내가 말을 안 하려고 해도 진짜 말을 안 할 수가 없어.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요 그날 보통은 소리하는 분의 감동을 받았는데 고수분의 이 손동작과 고수분의 이 중간중간에 하는 거 뭐라고 하죠? 추임새라고 하죠. 그 추임새에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어요. 자 이번에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리하시는 분도 보지만 중간중간에 고수분의 손동작 그리고 추임새를 어떻게 넣는지 여러분 근데 이 추임새에는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두 분께 부탁을 드렸던 게 약간 장르가 다른 노래예요. 쑥대머리는 춘향이가 수청을 거절해서 목에 그 칼을 차고 그 이렇게 쑥대 머리처럼 머리를 풀어 헤치고 그래서 쑥대머리인 거거든요. 대머리가 아니고. 네, 대머리가 아니고요. 쑥대머리라는 게 네, 쑥대머리가 그렇게 이제 풀어 헤쳐서 목에 칼을 차고 있고 거기에 대한 나의 어떤 신세에 대한 거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슬픔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 고수분이 넣는 추임새의 느낌과 사랑가에서 넣는 추임새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랑을 더 사랑스럽게 하기 위한 추임새와 슬픔을 더 슬프게 하는 추임새가 분명히 다른 거죠. 북의 느낌, 소리의 뉘앙스. 그걸 한 번만 살짝 비교해서 보도록 할게요. 고수 선생님을 조금 더 주목해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쑥대머리 귀신 형용 정마옥방의 찬자리에 생각난 것이 임뿐이라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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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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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지 내 사랑 이루다 매도 내 사랑아
쉬고. 감사합니다. 소리하신 선생님께 제가 여쭤볼게요. 선생님, 그 고수분이 바뀌면 연주자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되게 큰 도움을 받거나 이러는 경우가 있나요? 그렇죠. 일단은 눈을 마주치고 이 내 얘기, 제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얘기를 하는 거야. 아, 들어주고 있구나. 이거를 이렇게 느끼실 때. 느낄 때는 힘을 받고 같이 하는데 그래요? 또 이게 똑같아요. 아, 소통을 이렇게 하는 거야. 남편이 얘기하는데 아내가 안 들어. 뭔가 내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기서 들어 먹는다는 느낌이 들어야 나도 얘기를 하는데 건성건성으로 들어요. 맞아. 애들이 엄마한테 얘기를 하는데 엄마가 안 듣고 있어. 그냥 엄마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고수분들도 가끔 있을 수 있죠. 가끔 보시면은 네. 관객분들은 모르시는데 저는 알 수 있는 게 제 눈을 안 보시고 이마를 보시거나 근데 다른 데를 보시면서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명창은 그러니까 소리하시는 분은 명창은 신동이 있지만 고수는 신동이 없다는 말이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내가 소리하는 건 내가 원래 타고나 가지고 그냥 소리하는 사람이 소리도 좀 타고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고수는 이게 그 신동이 어렵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남에게 맞춰주고 남을 들어주고 이 역할도 됐다가 저 역할도 되고 계속 이 사람을 주인공 되게 해주는 그 철학은 어린애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이 나이가 들고 뭔가 자기의 마음이 비워지고 내가 공간을 만들면 사람들이 거기에서 뛰놀게 하고 이런 인격, 이런 성품 그리고 오랜 세월 자기가 드러나지 않고 남이 드러나게 하는 것 이건 대단한 소통의 철학이거든요. 그리고 항상 그런 분들이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이 일을 막 하는 것 같지만 그 남편들이 일하기 위해서 누가 하고 있어요? 집에서? 아내들이 음식을 배달해서 랩을 벗겨가지고 그릇에다가 예쁘게 담아주고 있잖아요. 이런 아내들의 수고, 이런 보이지 않는 수고, 최대한 자기가 한 것처럼 깨가루 조금 넣는 이런 수고. 그리고 그 아들 누가 낳습니까? 누가 낳았어요? 우리가 낳죠. 엄마가 낳았죠? 엄마가 낳았죠? 그리고 모유 수유 누가 했나요? 엄마가 했죠? 보통 똥기저귀 누가 가나요? 엄마가 갈죠. 애 징징대면 아빠들은요, 애 울면 다리로 이렇게 미는 아버지들 있어요. 이렇게. 아이고, 우네, 아이고. 근데 이제 자다가 또 깨서 엄마들은 또 그것도 젖 물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삶의 진짜 고수들이 진짜 소통의 고수, 세상의 고수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선생님은 우리 그러니까 소리하시는 분의 모든 곡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학습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야 이걸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또 소통인 것 같아요. 다 알고 있는데 본인이 아는 척하지 않아요. 전 강의하다가 요즘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 게 있어요. 뭐요? 제 강연을 인터넷으로 보셨잖아요. 그러면 그 대사를 제가 말하려고 할 때 먼저 말을 하는 아줌마가 있어! 정말 짜증나요. 힘이 확 빠지게. 너무 인기 많으셔서 그래요. 그러면은 너무 김이 김새요. 확 빠지고 그냥 아무 말도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게 하수야, 하수. 자기가 드러나려고 하는 사람. 네. 자기가 드러나려고 하는 엄마가 있고 자기가 드러나려고 하는 아내가 있고 자기가 드러나려고 하는 리더가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을 드러나게 해줘야 내가 드러나는 건데. 이게 소통의 고수인데. 다 알고 있는데 자기가 부르지 않아요. 다 알고 있으면 얼마나 부르고 싶겠어요, 본인도. 나도 알고, 그리고 중간에 야, 너 틀렸어. 너 진짜. 사람들은 모르지만 난 알아. 오빠는 알고 있다. 너 오빠랑 지금 하루 이틀 하는 거 아니지? 그리고 눈으로 딱 레이저를 쏠 수 있다고요. 이게 똑바로 해. 막 이러면서. 똑바로 확 이게 채로 확 때려. 틀렸는데 고수인 분이 왜 틀리고 난리야? 이러는 분이 있을 수 있고 네. 그걸 위트 있게 야, 괜찮아. 네. 사람들 몰라. 그렇구나. 그냥 가 계속. 네네네. 이런 분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거기서 흥이 나가지고 기가 살아서 다시 또 이렇게 확 오르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와 너무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보면은 두 곡을
바로 들었었으니까 금방 아셨을 거라고요. 슬픈 곡을 할 때는 너무 슬프게 해주시잖아요. 그것만 조금만 더 들어볼까요? 쑥대머리 귀신 정룡 정마옥방의 찬자리에. 아유 감사합니다. 자 보세요. 지금 우리 고 선생님 이러셨다고 이렇게 하 얼씨구. 이러시죠. 그리고 그때는 눈빛도 달라요. 하. 그 소리의 뉘앙스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아마 이 뉘앙스를 받고 이렇게 오시는 것 같아요. 그 영향을 받으시는 거죠. 그렇죠. 아 보세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뭔가 얼굴 표정 하나에 그 무엇 하나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상당히 저는 방송인 좀 여러 방송인을 만나봤지만 고수 역할을 꽤나 잘하는 게 우리 조용구 학생인 거예요. 그렇죠. 네. 사실 전 전문 방송인이 아니잖아요. 그럼 강의를 하다가 오늘도 중간에 끊기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그때 조용구 학생이 저를 도와주려고 치고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럼 그걸 느껴요. 그리고 마음에 되게 든든한 게 있어요. 아, 참 좋은 고수구나. 내가 지금 딱 놓친 걸 알고 있구나. 잘해요. 네, 잘해요. 진짜 오랜만에 칭찬 듣는다. 마지막 선생님, 수업이어서. 요즘 칭찬이 많이 굶주렸었는데 고맙습니다. 아나운서한테 가장 필요한 덕목, 역량이 바로 소통의 고수가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아나운서들은 방송에서 자신이 돋보이려고 하기보다는 출연자를 더 돋보이게 해야 되고 그리고 뭐 뉴스를 진행할 때도 내 자신보다는 이 내용이 더 잘 전달되게 해야 하고 그래서 아나운서야말로 소통할 때 고수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오늘 들었고 그게 바로 소통의 고단수다. 제가 9번을 하면서 여러 아나운서 분들의 도움을 받지만 우리 이정민 학생도 상당히 자기를 희생해서 뭔가 눈물을 흘려가면서 진심으로 네, 진심으로 그 제가 느끼죠. 계속 울고 싶은데 그래 그만 울어라. 너 뭐 병 있냐 그래가지고 이제 안 너 뭐 울었어요. 병 있냐. 계속 안 우는 거예요. 상처받아가지고. 근데 아까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쵸? 음악을 듣는데 진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우리 소리를 듣고 운 적이 없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눈물이 핑 도는 찐한 감동이 있더라고요. 네. 그 심청이 아버지 눈 뜨는 장면 하시는데 이게 애를 낳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부모 자식 간의 정이 나오면은 못 참겠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우리 방송을 보시는 어머니들의 자녀들이 요즘 취직이 안 되고 뭐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저는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수업을 하는 입장에서 학생들에게 꼭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직장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천직이 있는 거다. 천직. 왜냐하면 모두 다 들어가고 싶어하는 직장에 제가 강연을 가잖아요. 아침에 활기차게 출근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누가 아침에 이렇게 막 출근하자! 이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정말 로또나 되라 이러고 출근하는 사람이 90%예요. 90%. 근데 어떤 사람이 정말 제가 보기엔 괜찮은 삶을 사는 것 같냐면요. 아, 저 사람은 저거 천직이다.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저보다 강연을 잘하는 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더 유명한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돈을 더 많이 버는 분도 있고. 근데 저는요, 제 마음에 되게 큰 자부심과 고마움이 뭐냐면 이 일이 제 천직이라고 느낄 때예요. 근데 제가 제 천직을 갖게 된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하신 분을 봤더니 저희 엄마 고수더라고요. 근데 엄마는요, 항상 저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장호가 엄마가 글을 몰라갖고, 저희 엄마 글을 모르시거든요. 엄마가 글을 몰라갖고 너를 못 도와줬다. 엄마는 항상 미안하다. 예. 엄마는 해준 게 하나도 없다잉. 아버지는 귀가 안 들리고 엄마는 글을 모르고 집은 돈이 없고 엄마가 마음만 있지. 이 엄마가 엄마 이름을 기대버렸으면은 너그 애비하고 안 살아버렸어요. 저희 어머니 항상 결론은 너그 애비하고 안 산다예요. 엄마가 공부를 했으면 너그 애비하고 안 산다. 예. 근데 저희 엄마가요, 뭘 기가 차게 하셨는지를 제가
판소리를 들으면서 알게 됐어요. 고수 선생님을 보면서. 저희 엄마는 제가 전화를 하면 이렇게 받아요. 서울 엄마들은 이렇게 받으시잖아요. 어머, 그래 우리 아들이구나. 우리 아들 뭐 밥은 먹었어? 잘 지냈니? 그래 사랑해. 근데 저희 엄마는 이제 나이가 한 80 가까이 되신 이제 고향이 해남이신 시골 할머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대. 장호가, 아가, 아가 일을 쌌싸래. 일을 쌌싸라라고. 어떤 년만 좋은 일 안 깨. 일을 쌌싸래. 일을 쌌싸래. 일을. 장호가 밥은 먹었냐? 전 예전에 엄마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뭐 이렇게 촌스러울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요 이 강의를 제가 올해로 15년을 했거든요. 15년을 하고 수백만 명을 만나고 강의를 한 6,000번을 해보니 제가 책으로 배운 게 아니라 진짜 소통의 고수들의 비법을 알아낸 거예요. 그들은 다 알고 있지만 상황에 맞게끔 자기가 드러나지 않고 계속 추임새를 넣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 사람이 노래하게 하는 거예요. 엄마가 그걸 하시더라고요. 창호가 엄마 항상 미안해. 엄마가 항상 미안하다. 우리 막둥이는 버릴 게 똥밖에 없어. 누구 누나들은 짜잔해. 누구 누나들은 짜잔해. 저것들은 짜잔한 것들이요. 맞아. 그래서 제가 상대적으로 조금 자존감이 높거든요. 그리고 무대에서 잘 떨진 않아요. 준비한 게 있으면. 예. 근데 그게 엄마가 저한테 넣어주셨던 추임새였던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엄마들은 아이가 딱 유치원 버스 타고 가면 그냥 쌩 가시는 분이 있거든요. 왜냐면 요가 학원 가셔야 되니까. 요가 학원. 수영도 가야 되고 요가도 해야 되고 뭐 이게 뭐 레깅스도 입어야 되고. 그런데 저희 엄마는 옛날 엄마라서 제가 이제 엄마랑 헤어질 때가 되잖아요. 그럼 엄마는 항상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아유. 응. 계속 그렇지. 아유. 아가 가라. 응. 가. 응. 맞아 맞아. 응. 엄마 항상 미안하다. 아유. 엄마가 줄 게 없어갖고 미안해. 오늘 강의가 9번째죠. 저는 엄마 얘기로 시작해서 엄마 얘기로 강의를 마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오늘의 제가 이런 소리를 하게 된 모든 제공을 엄마와 제 선생님들이 해주셨어요. 그걸 한 15년 지나고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는 저도 부모가 됐고 작은 회사의 사장이 됐는데 저는 제가 엄마한테 한 것처럼 그렇게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나는 내가 소리를 내고 싶고 뭔가 한복처럼 여운도 없고 그러면서 나의 어떤 한계도 많이 느끼게 되고 그러니까 또 엄마가 또 더 보이는 것 같아요. 엄마는 늘 배운 게 없어서 나는 해준 게 없다고 그랬는데 엄마는 모든 걸 하셨고 나는 뭔가를 되게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내 후배들이나 사람들에게 있어서 늘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고 내가 모든 소리를 다 내고 싶고 나랑 같이 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 게 있구나. 그런 생각이 오늘 한복을 입으면서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엄마가 해준 게 없으셨다고 했지만 세상의 모든 엄마들이 그 추임새로 아이들을 키우고 세상을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용구 학생은 오늘 강연 들으면서 소통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소통은 항상 내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희생하고 내가 상대방을 배려를 해야 된다는 거를 느꼈어요. 사실 제가 원하는 걸 자꾸 가지려고 하다 보면 소통이 안 되고 내가 덜 가지려고 하고 더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또 그 사람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면 소통이 된다는 거. 항상 각박하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 소통이 저는 설득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로 누군가를 설득시키는 작업을 소통이라고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무대 보고 또 선생님 강의 듣고 하면서 이게 설득이 아니라 공감을 하는 게 소통이구나. 그러니까 이분의 소리를 이분이 듣고 이분의 소리를 이분이 듣고 하면서 하나의 무대를 만드는구나. 이게 이제 소통이 되는 거구나라는 걸 좀 느꼈어요. 예. 저는 그러니까 오늘 고수라는 이제 분을 계속 쳐다보는 기회를 갖게 됐잖아요. 네. 근데 보니까 창을 하시는 분은 고수도 바라봤지만 또 다른 분들도 막 바라보면서 창을 하세요. 근데 고수는 계속 그 창하는 분만 바라봐 주시는 거예요. 정말 굉장히 진지하고 막 집중해주는 눈빛으로. 그거 보면서 저도 저희 엄마가 저를 기르실 때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아까 선생님이 우셔가지고 제가 좀 약간 목이 좀 메었었는데 저희 엄마도 항상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제가 이제 학교 갔다 오면 제 얘기를 들어주시고 제가 가방을 내려놓으면서 학교 다녀왔습니다라는 이 말을 듣고 아 얘가 오늘 기분이 좋구나. 아 얘가 오늘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었구나 생각을 하시고 제 얘기를 항상 들어주려고 노력을 하셨어요. 근데 그거 덕분에 제가 방송에서 제가 말을 좀 더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하고 근데 저도 저희 엄마 같은 엄마가 되고 싶어요. 저희 아들에게. 근데 회사에 나오면 전 이제 고수 역할을 해야 하잖아요. 출연자들을 막 이렇게 길을 살려주고 막 열심히 듣다 보면 집에 가면 너무 피곤하고 졸린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막 엄마 얘기를 하면 옆에서 응. 그래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무성의한 엄마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이가 얼마 전에 행복이랑 얘기를 하잔 말이에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갈 때 아이에게 내가 이렇게 고수처럼 이렇게 성의껏 얘기해 줄 수 있는 에너지를 조금은 남겨가야겠구나. 그리고 아이에게도 좀 회사에서 만나는 제가 신경 쓰는 다른 사람들처럼 좀 신경을 또 써야겠구나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창하시는 분과 고수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엄마에게 너무 감사하면서 아이에겐 또 미안한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이 강의를 들으면서 선생님께 참 좋은 걸 배우고 가네요.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교수님, 음악을 가르쳐 주셨던 저희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야, 사람이 뭐 특별한 거 먹어서 어느 날 컸겠니? 늘 밥 먹고 운동하고 또 부모님 주신 밥 먹고 그래서 어느 날 우리가 이렇게 됐지 않겠냐.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사람은 자꾸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보다 꾸준하게 마음에 좋은 거 먹고 영혼에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듣고 또 좋은 음악 듣고 좋은 얘기 듣고 좋은 책 보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이렇게 바뀌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자연스럽게. 근데 뭐 나 바뀌어야지, 나 살 빼야지, 그걸 계속 먹으면서 나 빼야지 이거는 안 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용히 한 번 강연 듣고 또 한 번 책 보고 한 번 소리도 듣고 한 번 산책도 하고 한 번 좋은 사람하고 대화도 하고 너무 나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를 사랑해서 그러니까 아까 그런 얘기가 든 것 같아요. 슬픈 음악에는 슬픈 눈빛으로 봐주고 기쁜 음악에는 기쁜 음악으로 봐주는 그것은 과연 어디에서 나왔을까? 그것은 소리하는 사람에 대한 관심. 그 관심은 나에 대한 사랑과 남에 대한 사랑에서 그게 나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너무 뻔한 얘기지만 사랑이 부모의 사랑과 사람들의 사랑이 세상을 소통하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